네, 안녕하세요. 시대인재에서 생명과학 논술을 맡고 있는 김민주 선생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아주대 의대 논술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아주대 생명 논술을 해야 되는가 하고 아주대 논술 구조와 전략 포인트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그리고 적중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아주대를 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논술인가? 자, 우리가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중에 하나죠. 물론 수능의 경우도 실력으로 승부를 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수능은 시간이 제한이 있고 또 당일날 실력이 금방 딱 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논술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어요. 논술의 경우는 일단 학생부하고 여러 가지 비교과를 안 보면서도 본인이 공부하던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실력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암기가 약한 친구들도 굉장히 유리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 과학고라든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에 좀 약간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나 수시 그 논술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왜 생명 논술인가? 물론 과학 논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대학교의 의대의 경우에는 생명 논술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논술을 준비해야지 다른 학교까지 같이 볼 수가 있고 현재 의치한약수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경희대 그리고 경북대가 있는데 경북대 같은 경우도 생명 논술을 보기 때문에 생명 논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생명 논술의 장점의 경우에는 과학적 사고력이 도움이 되면서 특히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잘 되면은 공식이나 다른 이론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이라면 생명 논술이 유리할 수가 있고 아주대는 생명 논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논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아주대 논술의 경우는 2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와 생명을 보게 되는데 물론 아주대 공대나 다른 학과는 수리만 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의대는 수리 60분, 생명 60분 이렇게 120분은 아니고 물론 이제 본인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배점상 수리와 생명이 똑같이 50%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경우는 문항수가 9에서 10문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답안을 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분 정도 잡는 게 적당하고요. 만약에 수리가 좀 약하다면은 생명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집중해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저의 경우는 네 과목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돼가지고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을 내고 6등급 이내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의대 치고는 최저도 좀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왜 아주대 보는가? 아주대는 이제 수리 논술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수리가 이제 좀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수리 논술을 했을 때 조금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명 논술을 같이 하게 되면은 수리에서 조금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 암기가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1과 2의 이론을 잘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잘 해석하고 풀 수가 있겠죠. 물론 문제를 풀어서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국어 실력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제시문을 기반해서 풀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동안 공부한 어떤 과목들 특히 생명과학을 적용해서 푸니까 답안이 몰라도 준비를 좀 덜 해도 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준비를 하는 학생이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대 의대의 생명논술은 기본적으로 생원과 생투가 균형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아주대가 생명논술만 본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생투 과목, 특히 아주대가 암에 굉장히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DNA라든지 생명과학 2의 유전자 파트를 많이 내었는데 최근에는 생명과학 1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생명과학 1은 뭐고 2는 뭐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거고 1보다 2가 더 어렵잖아 라고 생각하실 건데 생명과학 1의 경우는 인체생리학 하고 우리 몸의 전체 내부 구조를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생명과학 2의 경우는 유전자라든지 유전공학
이쪽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두 과목은 완전히 다른 파트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따지자면 순환기계라든지 호흡기계, 배설기계 이런 우리 몸의 장기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낼 수가 있고요. 생명과학 2의 경우는 물론 2라서 1학년 때 배우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과학, 통합과학에 포함되는 그 생명과학 2 파트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3학년 학생들이 다 배운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과 2를 고르게 출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0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 10문항에 대해서 각각 1과 2가 나뉘어져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할 때 우리가 어떤 장기에 대해서 짐작을 하게 되고 또는 암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고 과정을 직접 겪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대의 특징입니다. 또한 의학의 응용 문제 내기 때문에 최근에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항체 치료제, 항암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최근에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 위고비라는 그런 주사가 있죠. 그런 주사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실제 우리 인체에 적용시켜서 내는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학의 제시문 자체가 어떤 생명과학적인 제시문이 아니라 우리 시사라든지 현재 치료되고 있는 치료제 같은 걸 가지고 내기 때문에 암기로 문제가 풀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적용을 해서 응용력을 키워야지만 문제가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교과로 되어 있고 교과에 생명과학 1과 2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약간의 연습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학교가 아주대 의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대 논술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게 약간 단점은 수능 후에 2주 후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연대 의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학교를 보고 그 다음 주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은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능 끝나고부터 사실 수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그 정도 2주가 지나면 주말에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단점으로 작용하긴 하는데 대신에 더 좋은 점은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끝나고 경희대 의대를 보게 되고 그 다음 주에 경북대 의대를 보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아주대 인하대가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아주대를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기르고 2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사실 이제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저희 학생 중에 수능 끝나고 바로 그때부터 준비해서 2주 만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의대는 이제 정말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다시 정리드리면 일단 시간은 120분 보게 되고 보통 의대는 저녁에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날짜와 저녁 시간 나왔고요. 그 시간에 모여서 다 보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수리가 보통 55분에서 6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배분하면 되고 문제는 긴 제시문 그리고 어떤 전문적 자료와 시사 문제를 가지고 준다라는 거고 답안 작성은 그래서 암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답안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근데 답안의 경우 딱 한 줄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을 가지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쓰기 시간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조교 대표님이 저 작년에 아주대에 가서 실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을. 그래가지고 정말 문제를 저 수학을 안 보고 과학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전체를 외워왔거든요. 아, 놀랍습니다. 제가 기출을 풀어봤는데 너무나 잘 적중을 해가지고 정말 다 외워왔구나. 놀랍다. 올해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저희가 수업한 게 다 나왔어요. 실제로. 물론 그날도 제가 다 적중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기출이 이제 나오고 나서 제가 보니까 아주 분석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면역에 우리 몸에 이제 세포막에 당사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하고 제시문 내용 다 기억하고 와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분석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를 하죠. 요즘 수소 자동차 아시죠? 수소 자동차가 수소를 가지고 산소와 연소돼서 물이 나오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의 몰 개수 구하기. 이제 요게 산소와 물의 개수를 구해서 몰로 환산하는 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실제로 2회차에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실제 대입하는 거 이제 우리 유전자 재조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시험 전날 저희가 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해설을 다 해줬고 실제로
문항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다시 다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을 먹게 되거나 하면 신장으로 다 걸러지게 되잖아요. 그 대사 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신장의 대사라든지 아니면 마취제 역할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수업할 때 제가 보톡스라든지 전신 마취라든지 이런 마취제의 원리를 설명을 했었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물질 했는데 걔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고혈압 약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물론 베타블로커라는 용어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혈압일 때는 처음에 이뇨제를 쓰고 심장의 박동을 늦춰주고 그리고 칼슘이온을 조절해서 심장 박동을 늦춰가지고 혈압을 낮추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저희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예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했던 예가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DNA 거기 나오는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그 내용도 격시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 날까지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를 풀었어요. 물론 이제 뽑는 학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붙진 않았지만 문제를 잘 풀었다고 문자가 왔었고요. 그래서 기출을 전체 분석해 보면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유전자, 고혈압, 약물, 생화학 효소 반응 속도 심장의 생리 해가지고는 실제로 우리 몸의 장기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이 되는지 거기에 어떤 약을 쓰는지 그리고 실제로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 나왔는데 이 문제들이 그 전에 모든 기출에 쌓여있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이론을 적용하긴 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의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연습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의대가 어렵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리하고 함께 병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보톡스라든지 마취제 요즘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근육 차단 그리고 근육의 활성 이런 파트도 나오고요. 호흡 관련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생명과학 2의 유전자도 나왔지만 생명과학 1의 인체생리학도 같이 출제가 되었고 신경계까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범위가 고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그냥 단순히 아주대는 어려워서 2만 해야 돼. 라는 저희가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 1하고 2의 이론을 너무 모르는 학생들은 다시 그 교과만 집중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과목이 다 되어야지만 문제를 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마지막 주에는 그 이론도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학생들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쓰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단순히 문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풀 수가 있게 훈련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대는 올해도 역시 10명을 뽑습니다. 작년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서 잠깐 20명이 되었었는데 10명을 뽑고 10명이 마지막에 보는 학교잖아요. 대체로 지금까지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수능 끝나고 시간까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된 자만 볼 수가 있는 시험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수리가 50%, 생명이 50%라는 거예요. 수학을 이제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수학만 보게 되면 사실 문제를 푸는 과정도 보고 답도 보지만 사실 수학은 거의 의대생들은 다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있는 게 오히려 약점도 보완할 수 있고 또 문장력이 좋거나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훨씬 더 고득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학 본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요. 실제 저희가 시험을 봤을 때 수리를 조금 덜 풀었는데 생명과학을 다 써가지고 만점 잘 본 학생도 있었고 물론 대기가 1번이었는데 좀 떨어진 학생도 있지만 대기 1번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대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 합격했을 때 거의 다 등록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냥 단순히 수능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논술도 아주대 같은 경우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주대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 수리를 보지만 생명도 같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좀 잘하고 수리도 잘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의대 기준 했을 때 그래도 합리적이다라는 게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년간 합격된 학생들의 문자가 아직도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격 사례도 이제 다시 또 녹화도 할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출을 가지고 해설을 하고 예상 문제도 말하긴 하지만 제가 또 실무 경험이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 실무 경험 중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라든지 실제 많은 사례라든지 이런 거 같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제시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런 게 있었지 하고 적용도 해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ADH 약이 되게 유행을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고 실제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단순히 내가 혼자서 기출 한번 풀고 답 한번 보면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너무나 착각이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대 논술 수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수능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서 낼 때 잊지 마시고 꼭 내시고요. 그 외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카톡 채널에 김민주쌤 질문 칸이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러브 논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드렸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의대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